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불과 81분 사이에 잇따라 숨진 4명의 신생아들. 대체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국가수에서는 아직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어제 부검을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마리가 나왔죠.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 혈액 검사는요, 아이들이 숨지기 전에 조금 이상한 증상을 보이자 병원 측에서 혈액 검사를 넣어놨던 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도대체 이 균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람 음성균이다 이렇게 넓게 지칭이 됐었는데 밤사이에 네. 균 이름이 특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네요. 예. 보통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면 균 이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생소합니다. 이게 무슨 균입니까? 이제 대장균 속에 속하는 균이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는 대장균의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균의 사촌? 예, 그러니까 보통 대변 안에 이제 균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세균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 주변에도 있는 균이란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물이나 이런 데도 오염을 잘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예, 환경 오염에 의한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균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변 안에 있는 균이 대변 안에 있으면 별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요. 예. 이게 뭐 요로 감염이나 뭐 복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균으로 이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제 건강한 성인들이 이 균에 감염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을 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은 중환자실에 있었던 신생아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성인들도 요로 감염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열도 나고 폐혈증도 동반이 되거든요. 이런 균에 의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이제 경과가 빠르게 진행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균이 검출된 곳에 주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위도 아니고 장도 아니고 식도도 아니고 지금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서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감염, 그러니까 입이나 코로 옮는 감염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액에서 이 균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혈액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폐혈증이 이제 되었다는 얘기고요. 폐혈증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보통 오는 코스들은 대부분 이제 국소 감염이 심해져서 그게 혈액까지 균이 침범하면 오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빠지는 시기가 상당히 이제 시간을 두고 시차를 다르죠. 발생하고 나빠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4명이 거의 동시에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거의 동시에 이제 세균이 아주 침습적인 형태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공통되어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아주 이제 바로 혈액 내로 바로 균이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감염, 입이나 코 뭐 이런 거를 이런 걸 통해서 균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물론 폐혈증을 일으켜서 혈액으로 그 균이 갈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더라도 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공통점은 혈액에 그 균이 있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수액 같은 걸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그 균이 침투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이런 수액 관련해서 폐혈증이 발생해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사례들이 사실 국내외로 보고가 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논문 보더라도 10번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생아가 우연히 서로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81분 안에 사망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아주 이례적이에요. 아주 희박해요. 예. 감염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 아이들이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 같은 섹터 안에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어떤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아니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수액이 오염돼
없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 사례들 보더라도 수액이 오염돼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수액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수액을 조제해서 투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오염돼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 수액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오염돼가지고 문제됐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수액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수액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 오염된 수액을 투여받아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폐혈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수액 자체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아니면은 투여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오염이 된 채 아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졌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망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수액 오염 사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어떻게 중환자실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쓰는 수액이 어떻게 세균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중환자실에서 제일 걱정하는 감염 중에 하나가 카테터 관련 감염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환자실 환자들이 상태가 많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정맥관으로 바로바로 약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되니까 그 혈관 안에 아주 이제 그 관을 하나 집어넣는 상태로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런 그 혈류 감염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카테터를 넣고 그런 카테터의 조작 과정 중에서 균이 밀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다 보니까. 카테터가 뭐예요? 카테터가 혈관 안에다가 이제 수액이나 이런 것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하나 넣어놓거든요. 꽂아 놓는 거. 네, 갖는 거. 카테터인데 특히 신생아들은 그 팔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별로 발달을 안 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 근처에 가는 그런 혈관들을 잡아놓고 치료를 하거든요. 항상 꽂아놓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인에서도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카테터를 꽂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카테터가 혈관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로 수액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 중에서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보고가 돼요. 아니 그건 압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제 말은. 거기는 아주 무균실처럼 운영돼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닌 거예요, 중환자실. 근데 중환자실 자체가 상태가 나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반 병동이나 뭐 외부 지역사회 이런 데서 나오는 균보다는 내성균들도 많이 있고 균에 노출될 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중환자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취약한 곳이 중환자실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내성균도 많은 곳이고 지금 발견된 것도 내성균이란 얘기죠. 상생 내성균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수액 사고였구나라는 심증이 굳어지는데 수액 오염에 의한 감염 사고.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쪽에 같이 있던 아이들 한 12명이 더 있었던 거죠? 네, 12명 있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그 수액 치료, 그러니까 그 정맥 영양 치료를 했던 아이들이 5명이었던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학적인 연관 관계로 보더라도 이제 수액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중에 1명은 뭐 얘기 듣기로는 상태가 괜찮은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카티터라고 하죠. 카티터를 꽂고 바로 수액을 맞던 아이들은 5명인데 5명 중에 지금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아이들 그 수액 카티터를 꼽고 있지 않던 아이들은 이런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명 있었던 친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검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걱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정맥 영양 수액을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제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멸균 형태로 돼 있고 다 장갑도 끼고 보호구를 하고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제하는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액이 이제 병동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올라오면 중환자실에 이제 수액을 만드는 이제 조제해서 이제 약을 만드는 공간, 그러니까 투여할 수 있게 해서 아이한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수액을 준비하는 이제 그 장소에 특별히 오염이나 이럴 만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내성균이 있기 좋은 곳인데 지금 들리는 증언에 의하면 기저귀 만진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는 것, 주사기를 만지는 것도 봤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의 손 씻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들의 하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균들이 대변 안에 있는 균들이 카테터나 이런 데 묻을 수도 있고 오염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 정말 그 증언한 분의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참 사실은 믿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사고들이 여러 국가에 사실 선진국인 국가에서도 발생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정말 철저히 관리하려고도 병원들이 다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맛을 긴장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강남 성심병원에도 지금 5명 아이들 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간 아이들. 저희가 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저희 병원으로 좀 많이 전원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 괜찮습니까? 제가 뭐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아니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제까지 얘기 듣기로는 아이들 상태를 많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를 중환자 실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